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제 IR. 자, 5시 30분에 끝나는데요. 지금 4시 30분입니다. 자, 일단은 기관들 대상으로는 비공개 IR 진양곤 회장이 직접 했고요. 김잔디 과장이 하는 거는 이제 일본 섹터만 달았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을 다뤄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빠른 속도로 영상을 찍으면서 내용을 전부 다 오픈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해라고 한번 적어주시죠. 그 뜻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주식시장을 이해하라. 그리고 상승했던 이유와 하락했던 이유를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진양권 회장의 발언에서도 추가적인 IR 활동을 언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오늘 맞아요. IR 활동을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한 부분도 기관 투자자들한테 다 배포됐던 내용 전부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볼을 차면 안 되겠죠. 자, 사실 여러분들 이때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젠 거의 도가 트셨을 텐데. 맞습니다. 금리죠, 금리.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 기업들은 금리에 취약하다. 그죠? 근데 중요한 부분에서 여기서 상승했던 부분과 그리고 여기서 하락했던 부분, 여기서 하락했던 부분은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 부분은 즉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찬물을 끼얹어 버렸죠. 제로 파월이라고 하는 연준 의장이 이거 진양군 회장이 직접 IR 활동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IR을 왜 자주 안 하세요? 이때 계속 하셨는데 대외적인 환경이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아서요. 실제로 제가 했던 말 그대로 하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진양곤 회장도 판이 벌렸을 때 IR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요 부분에 보게 되면 계속 금리 인상 시기에서 금리를 동결했죠. 이때 바로 공격적인 IR, 바이오 기업들이 재료를 가진 기업들, 특히나 HLB라는 종목은 5월 16일에 있을 간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 남아 있죠.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는 뭐가 남아 있어요? 교모세포종. 내일까지 AACR이라서 사실 이번에 데이터는 공개됐죠.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그죠? 자, 이런 부분들 따졌을 때, 뭐, HLB 생명과학부터 시작해서 대장암 치료제, 그죠? 그리고 안구건조증. 앞으로 나올 이슈들이 정말 무수해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진양권 회장도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동산을 매각한 거 아시죠? 최근에. HLB 생명과학. 1,500억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 470억의 추가적인 부동산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했다. 이 부분도 오늘 좀 이제 IR 활동에서 다뤘는데 결국은 뭐냐면 임상에 대해서 쓸모 있는 현금의 실탄을 마련한다. 결국은 HLB가 6천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생명과학이 1,500억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게 되면 1,500억 그죠? 부채 상환 목적이지만 그리고 추가적인 알파의 470억을 마련했죠. 1조까지 현금을 마련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하나죠. 시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상승했던 근거는 금리, 상승해서 동결, 양도세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 안 팔아도 돼.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린 뭘 봐야 되냐면 요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자,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좀 더 쉽게 할게요. 자, 내가 100이 있어요. 그러면 30, 30, 30을 40을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섞었다 한번 칩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바이오의 호재성 이슈가 나오게 되면 반도체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죠. 현금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들쭉날쭉 들쭉날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파이널 리뷰 조기 발표되는 시점에 빠진 것이 아닌 삼성전자 하이닉스발 엔비디아에서 나라든 미국에서 호재성 이슈 AI 반도체 수주 주겠다. 이게 바로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각 반도체 업종을 상승으로 이끌었던 주역이죠. 대표적으로 뭐 시총 비슷한 예를 따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에요. 그죠? 힘이 분산이죠. 근데 중요한 건 파이널 리뷰 때문에 빠졌다는 건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필드에서 제가 이제 올해 56 했습니다만 1,000억 정도 운용했었거든요. 그런 논리로 해서 주식하시는 분들 하는 사람들 다 결국은 다 망해요. 차트 보고 투자하는 사람 다 망해요. 수급 보고 투자하는 사람 다 망해요. 수급은 어떻게 들어온다? 환경이 조성됐을 때.
결국은 뭐냐면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요. 옮겨가는 절차. 요 부분은 금리를 인하를 기대했었는데 제롬 파월이 경제 좋아지는 것 같고 고용 지표, 실업자 수 감소되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금리 뭐요?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관들도 이날 단발성인 투자 이때 빼고는 다 현금을 들고 있다. 그럼 이들은 언제 들어올까? 진양곤이는 언제 IR 활동을 추가로 할까? 이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인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 놓고 있는다? 아니죠. 자, 이 부분도 제가 무조건 접근하세요.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제가 2011년도 펀드 매니저 시기에서도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흐름, 그죠? 과거의 임상 뭐 실패라고 표현을 할까요? 코로나 때 급락을 했다가 다시금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요 부분 쫙 해서 다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전부 다 일러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자, 오늘 그 IR 내용에서는 이걸 다룰 거예요. 뭐냐 하면 맞아요. 생명과학에 대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 그 지장원 회장 발언은 딱 하나였어요. 5월 16일 이전의 결과물을 도출할 겁니다. 이거 팩트로 이야기했어요. 거기 이따 자료 정리한 거 보내드릴 텐데, 자, 그러면 우리 손실 중인 분들은 존버해야 됩니까? 이런 반등을 이용해야 됩니까? 이용해야죠. 왜 그럴까요? 자, 봐요. 최근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하나 있어요. 조금 더 심각한 사례인데 여기까지 막 달려나간다고요. 전액 쭉 전액에 대한 중요성 빵 다 포기하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27%짜리 급등 이 부분에서 힘있게 실어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해요. 존버는 진짜 여기까지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세요. 소룩스, 센 놈들이 등장한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환사채 세력들 등장했다. 센 놈들입니다. 600억의 전환사채를 맞아요. 발행했을 때 1%밖에 이자를 안 준다. 고금리 상황에서. 그리고 요 부분에서 JJSZ, 에디슨 EV, 그죠? 쌍용차 인수하겠다 말겠다. 센 세력, 김복덕이 센 놈이다. 어차피 이것도 부채다. 그러다 보니 생명과학이라는 종목도 전 그룹사의 부채 비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즉 부채 비율, 재무 비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1,500억의 유상지를 단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흐름은 똑같아요. 바뀐 사실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자 지난 영상 한번 살짝 보고 갈까요? 자 제가 한 10일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초긴급 또 공매도꾼들이 작용하겠네요. 요 부분을 한번 영상을 찍었던 건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난 이제 영상을 틀어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선배님 집중해 주세요. 근거 없는 유튜버 영상을 보지 마시고요.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반 미친놈들의 영상을 보지 마시고요. 제발 진심으로 여러분들 잘 되길 바랍니다. 시장에 낙오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입니까? 그죠? 이날 새벽에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요 코드 번호를 보여드렸죠. 자, 이게 증가되기 시작하면 그죠? 요 부분 빨간불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 급락의 신호가 하루 이틀 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몇천 건 문자 왔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한 코드 번호를 보면서 경계해야 됩니다. 12만 원대 여러분들의 딱 영상을 찍어드렸죠. 공매도꾼들이 작용하겠네요. 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자, 볼게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게 26일 날 날짜에 요거 보내드렸죠. 결국은 뭐냐면 요 부분에 대한 상환 물량 그 다음부터는 빨간불이 계속 증가되기 시작하죠. 계속 지금 15만 주 증가되죠. 아, 이게 상환이 됐을 때는 어떤 환경이 좀 변화됐을 때 프리미엄을 주고 그게 아니면 공매도꾼들이 공매도를 측에서 빌려갔던 수량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딱 때려맞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수급의 포트폴리오의 이동. 그들도 여기서는 이동하면서 공매도를 치면서 넘어가는 거라고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 역시나.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선 출출출출 받아버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는 금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의도라고 제가 경각심을 알렸잖아요. 자, 여러분들 라이브를 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저녁 늦게 한 11시 정도에 라이브 할 거고요. 내일 오전에도 7시 40분부터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으신 인생의 선배님들이 자, 이런 거 보내주면 안 되냐. 어? 돈 주면 해준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드린 거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3월 25일 월요일 주식타짜 안교수 HLB. 자, 매도가 60%는 일단 매도하고 가자. 나머지는 보자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는 팔아놓고 그죠? 파이널 리뷰 조기 나온다고 하니 미리 사전적으로 이때 말씀드리잖아요. 팔고 가자. 최고점에 팔려고 하지 마라. 왜? 포트폴리오의 이동이 느껴지는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중간 과정에서 파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들이 최고봉에 팔려고 하다가 항상 실수 나온 거잖아. 차트니 뭐니 이상한 거 보시지 마시고 제롬 파월의 금리 이야기 기다리시죠. 라이브 들어오시죠 해서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은 25일 오전에 보내드리면서 다음날 분명히 시초가에는 팔아라. 시초가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이날이 그리워질 수 있는 상황이죠. 12만 2천 원. 물론 12만 9천 원까지 갔지만. 자, 분명히 후반대에는 이때 재매수하자라는 거. 그 영상도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자, 이제 한번 때릴 거예요. 근데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게 되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남은 물량이 시장이 정말 안 좋아졌을 때는 경계심을 갈 땐 비중을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경계하면서 피할 건 피하고 즐기건 즐기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자, 라이브로 들어오시죠. 010-4822-8706입니다. 이쪽으로 H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자 보내드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항상 판을 알아야 돼요. 이때 접근하라는 영상 이따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켜보시게 되면 진짜로 여러분들은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손가락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만히 두실 겁니까? 아니면 얘네들 한번 머리 한번 쳐보실 겁니까? 머리 쳐봐야죠. 그쵸? 자, 제가 매니저 생활 오래 했는데 이런 공매도꾼들이 작용하는 구간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의 머리통을 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한 사실은 맞아. 이때부터 도와드리긴 했지만 소개시켜드렸고 맞아요. 금리 인상을 계속하다가 금리 동결을 외쳤다고요. 이제 아무리 공매도 애들이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요 공매도만 틀어막게 되면 결국은 주가는 쭉 오를 수 있다. 그러면서 요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전자공시장이 툭 튀어나왔죠. 자, 앞으로 다 도와드릴 거예요. 지금 매수 타점 이 부분에서 한번 도와드렸는데 자, 중요한 부분은 이때도 제가 전환사채 애들 센 놈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소개시켜드렸고 요 부분에 60% 매도하자. 그죠? 자, 요 부분 영상 잠깐 볼까요? 자, 대략적으로 3주 전의 영상이죠. HLB 무조건 급등. 파이널 리뷰 일정 노출. 좀 더 빨리 나옵니다. 이때 보도록 할게요. 자, HLB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죠. 자, 지금 거의 대부분의 투자들이 수익 오케이. 이때 전환사채 이야기인데 이 날짜 3월 달에 있습니다. 언제 이 부분이 파이널 리뷰 절차가 끝나는지에 대한 부분과 5월을 향하는 HLB는 분명히 맞아요. 고점을 한번 찍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이때 얘기를 해두면서 센 놈들 명단을 이야기해드렸어요. EV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쵸. 주가가 무상증자까지 동원하면서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고 해서 거의 무슨 뭐 점으로 이렇게 세네 배, 네다섯 배까지 급등을 했던 이 회사예요. 근데 이 JJSS는 이 에디슨 EV에 투자를 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이 회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때 센 놈들 이때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으면서 자, 정말 센 놈들이 등장했어요. 사실 공매도금지 처음으로 제가 받아냈고요. 1세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제가 HLB 47,000원 3월 금리 동결 전망, 바이오 시장의 개화, 탐방 자료 첨부, 5월을 이슈를 위한 매도 타점은 따로 제시합니다. 했다가 이때 처음 보내드렸었잖아요. 공매도 금지 운동 받아냈고 자,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더 이때 소룩수 JJS의 김복덕이 센 놈들이 등장했는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월 8일이죠. 그죠? 자, 이때 아침에 바로 말씀드렸죠. 자, 8시 50분까지 봤는데 얘네들은
상당 부분 강한 애들이고 금리에 대한 부분도 아직 인상에 대한 기조 또는 인하에 안 한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라이브에서 여러분들 다뤘지만 자 시초가에 그냥 삽시다. JJSS, 소울룩스, 김복덕이 전환사채 세력들이 진입했습니다. 반드시 한번 매수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이때 보내드렸던 부분을 그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60%를 팔라고 한 겁니다. 지금 자 60% 팔아놓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들. 결국은요 모든 종목들을 이기는 거는 산업이에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에요. 즉 아무리 안 좋은 바이오, H1B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안 좋은 바이오도요 어떻게 된다? 바이오 산업이 개발되게 시작하면 같이 올라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산업을 이겨버리는 게 시장이에요. 그리고 금리라는 거예요. 부채가 많은 바이오 기업들. 이런 거 있잖아요. 암을 100% 사멸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진짜 우리가 바이오 시장의 개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점으로도 2번 가요. 3번도 가요. 근데 바이오 분위기 정말 안 좋고 미국에 있는 머크, 모더나, 화이자 이런 애들이 정말 주가가 안 좋을 때 임상 실패 나올 때 국내에서 완전관의 소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다가 말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때 일러드렸고 팔 때 알려드릴게요 했다가 여기서 추가 매수 한번 더 해봅시다. 그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60% 줄입시다. 지금 40%만 이제 보유하고 있으니 결국은 요 부분에서 어느 차점만 한번 보면서 단발적인 이슈라도 기다려봅시다 했죠. 그리고 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극 매수합시다. 이거 볼까요? 자, 주식타자 안교수 제 개인 채널이고요. 개인 채널에 실시간으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나서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올려드리는데 실시간으로 좀 참여하실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이쪽으로 H 라이브 H 라이브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결국은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요. 그죠? 어제죠. HLB 알테오젠 초긴급 바이오 업종의 9천조 하락 주범은 금리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오릅니다. 신호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드렸어요. 자, 보도록 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전 7시 49분. 4월 8일 월요일 7시 49분이에요. 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생명과학 많이 빠졌죠. 그리고 HLB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가 중요하죠. 끝까지 영상 보세요. 이 라이브를 다루는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라이브 참여하시고 H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시고 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여기까지 그리고 HLB 제약 좋아요. 여기까지도 우리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HLB 알테오젠까지 자. 바이오 종목들 알테오젠은 오늘 올랐죠? 자, 저는 단답형을 좋아하잖아요. 요 부분이에요. 금리 이슈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밤 한국 관련 지수 동향,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얘기 끄집어내 내가 반도체 이제 고봉 신호를 슬슬 알리고 있다. 그러면서 요 부분을 딱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NDF 환율이에요. 이게 5원 하락 출발 예상.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얻어볼게요. 바이오 종목들은 어떤 거에 가장 민감하죠? 금리죠. 요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라고 했어요. 자, 똑같은 말 했죠? 결국은 어제 환율이란 게 단기적인 호재성 이슈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했던 말은 딱 하나였죠. 4월 8일. 자, 이제 여러분들 현금을 보유한 부분 40% 덜어놓은 부분 한번 시초가에 매수해보자. 전일 금리 이슈, 우호적 환경 발생, 그죠? 제 개인 채널을 통한 수급 이슈 발생, 향후 매도 시점은 일단 금리 부분 참고해서 라이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파이팅. 결국은 뭐냐면 금리는 제가 영상을 찍을 때 35분에 찍으면서 이 부분이 45분에 딱 공개가 되는 거예요. NDF 이 부분을 참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 소식만 딱 나오게 되면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이미 올라가고 있을 텐데.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접근하지 않고 더 밑으로 잡을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진 건 없어요. 5월 16일에 있을 가람에 대한 결과도 달라진 게 없다고요. 여기서 덜어놓은 상태에서 이런 리바운딩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요. 말씀드렸죠? 진양곤 회장 어제 IR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몇 시에 나왔죠? 여기 아마 전자공시사항 말고 기사화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리고 재료도 공개하죠. 잘 보세요. 등재해요. 쭉쭉 좋은 이야기. 자, 오늘 장 끝나서 더 보세요. 자, 가이드라인 등재 신청. 자, 좋은 소식 나왔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냥 내질 않는다고요. 언제부터 낸다? 진양곤 회장도 역시나 이 제가 보는 금리라는 부분을 내고 나서 어제 8시 몇 시에 45분대에 기사를 냈잖아요. 리보세나베, 캄켈리주마, 간염 분야에서 완전 관여했다.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테라피틱스에 대한 부분도 끄집어내죠. 봐요. 계속 좋은 이슈 나오죠. 그러면서 IR 하겠습니다. 2시 5분에 내죠. 왜 그럴까? 금리 판이 열렸으니까. 오늘까지. 근데 오늘 보세요. 기관 IR 하죠. 결국은 뭔지 아세요? 또 나오죠. 미국 NCCN 가이드 등재 신청. 이건 뭡니까? 미국 종합암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각이 4시 59분인데 3시 46분에 나온 거잖아요. 등재 신청 완료됐다. 왜 이런 걸 계속 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3상 결과에서도 아바스틴 병용요법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등 바이러스성의 원인이 간암환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했는데 HLB와 엘레바 이게 자회사인데 상업화 행보가 빠르다. 이게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됩니다. 세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주가의 훼손이 요만큼 고봉에서 밀리긴 했지만 오늘까지 금리라는 부분에 인하를 촉발할 수 있는 사실이 또 등장했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매도 문자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단기적으로 여기서 접근해놨던 거. 우리는 이런 단발적인 부분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미리부터 말씀드려요. 진양곤 회장도 IR에 능해요. 항상 불패 신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관들한테는 일주일치 IR 일정을 이야기한다. 이 말씀을 매번 드렸고 다 맞춰냈잖아요. 맞춰낸 것도 아니죠. 기관 애들만 아는 거 이거 아니다. 후배 녀석들한테 이제 일정한 거 여러분들 다 일러드린다 해서 했는데 결국은 IR 하지 않았던 건 뭐죠? 판이 열렸을 때 진양고 진양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온갖 차트 이야기, 기사 읽어주는 이야기만 빠져들었죠. 저는 인생의 선배님들이 정말로 큰 어떤 인생의 경험 저보다 더 많으시고 더 해안을 가지시지만 주식시장에서도 해안을 가지면서 10년, 20년 동안 실수하지 않고 환경이 됐을 때 그냥 물고기 그냥 막 뜨듯이 어렵게 잡지 말고 피할 건 피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매도 문자 보내지 않았어요. 항상 이 부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끝난 거냐 아니에요. 이런 부분의 각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빠른 속도로 나머지 있는 현금을 밀어 넣을 수 있어야만 나는 12만 9천 원 갔을 때 30만 원, 40만 원의 평가를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팩트로. 항상 중요한 부분은 재료는 달라진 게 없어요. 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 엔캠이라는 종목도 달라진 거 있습니까? 없죠. 환경이 달라지면 오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돼야지 증명하는 투자자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죠? 항상 오를 수 있는 근거 10억에서 50억으로 양도세를 확대해 주겠다. 질러라 라는 신호. 금리를 동결하겠다 신호. 인하 기대감을 반영했던 신호. 그래서 어떤 IR 활동에도 공매도를 때려잡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 풀리는 신호가 나오지 않았으니 단발적인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역외환환율 또는 고용지표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그 이슈들을 보면서 이런 단발적인 투자 적지 않아요. 그죠? 오늘까지 감안을 하면 몇 프로죠? 어제 오늘 해서 대략적으로 맞아요. 이것도 꽤나 된 20% 수익 작은 게 아닙니다. 차츰차츰 다시 내려왔을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무작정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보유 60% 매도한 60%로 40% 남겨두고 다시 비중 줄이고. 왜? 선수들은 항상 그렇게 하니까. 이런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라도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걸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라이브에서 다뤄드리는 거예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이에요.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하고 시장에 나고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거 없는 유튜버들, 이상한 걸 요구하는 유튜버들, 그런 유튜버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010-4822-8706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도 라이브 할 거니까요. H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IR 자료 보내드린다고 했죠. 자, 오늘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기사화가 한 7시 정도 되면 나오겠지만 그 외에 진짜 중요한 건 내일 오전에 나올 거예요. HLB 4월 9일 오늘 IR 내용입니다.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테라피틱스 제가 미리 말했잖아요. 나올 겁니다 라고 해서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대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010-4822-8706으로 H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들어올지 말지 결정하십시오. 다만 종목을 보는 게 아닌 상황, 시장, 업종, 대외적인 환경, 금리까지 보면 힘있게 찔러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피할 수 있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매수는요. 매수만 할 줄 아는 사람은 하수예요. 방어를 할 줄 아는 게 고수예요. 제가 펀드 매니저 시기에도 항상 후배 녀석들한테 말했거든요. 자, 너희들 탐방 갔다 오면 매번 꽂혀 있어요. 왜? 이거 대박이던데요? 저거 대박이던데요? 근데 코로나 때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 중에 10명의 이제 후배들이 들어왔지만 2명이 살아남았는데 왜 살아남은지 아세요? 예. 인정하는 습관이 돼 있었던 애들. 자, 기다려라. 충분히 기다려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기다려라. 20% 손실, 30% 손실 나게 되면 펀드 매니저 전부 다 해고되거든요. 참았어요. 결국은 뭔지 아세요? 그 한 방의 트리거 하나, 그 신호가 나왔을 때 하나, 그때 바로 한 발의 총알로 1400, 1500포인트에서 즉각적으로 몇 개월 만에 급등을 했잖아요. 반도체 4만원짜리 만원 가다가도 6만원, 7만원 가는. 이게 바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항상 경계심을 가지는 게 주식시장이고요. 재료보다 중요한 건 대외 여건, 시장 상황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릴까요? 3천만 원을 가지고 무조건 10억 만들 수 있어요. 1년 안에. 저도 1,000억을 운영하면서 코로나 때 6천억의 수익을 올렸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움직였던 테마, 종목 어떤 게 있었죠? 역시나 HLB부터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다 올랐다니까요. 왜?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 움직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제로금리예요. 역금리예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됐다? 금리를 그냥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잖아요, 미국은. 은행에 돈 맡겨도 이자를 안 줄 정도로. 레오켄 바이오 이때 코로나 때 가장 크게 오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다니까요. 잘 보세요. 그리고 빠졌다가 팡. 이게 바로 항상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교육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자, 인생의 선배님들부터 시작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자, 시장을 먼저 보세요. 시장을 먼저 보게 되면 실수를 0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을 보세요. 그리고 업종을 보세요. 그리고 종목을 보세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뜻을 말씀드렸잖아요. 왜? 종목에 빠져들게 되면 좋은 종목 탐방 갔다가 이겁니다 막 외쳐요. 시장 좋아질 때 업종이 좋을 때는 와 선배님 이거 잘했어요 막 이래요. 예, 30대 후배들이 와서 그래요. 그러면 그래 잘했다. 근데 중요한 건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 어떠한 상황이든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 지금 센 놈들의 이 소룩스 세력, 그죠? 김복덕이 1대 14의 무상진을 단행했던 얘네들 사채예요. 저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얘가 들어와 있다는 건데 본인 주식은 때리면서 지금 정치 나가기 전에 얘한테 HLB에 100억 들어와 있거든요. 센 놈이 들어온 거 맞다고요. JGS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사실 지금 애매한 구간대가 왔다라고 하면 나중에 만일에 금리가 인상이 돼버리는 구조가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어떤 재료를 써도 못 올라가요. 그때는 있는 종목도 팔아야 돼요. 아니면 충분히 기다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 79,900원에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1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하면 부채가 자본으로 돼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55,000원까지 빠져도 되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전제 조건이고 결국은 손실 보지 않고 원금과 이자까지도 돌려줄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구나. 종목에 대한 악재 이거는 5월 16일까지는 아직 모멘텀 남아있다 이거야. 근데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는 안 나오고 있지. 그러면 사실적으로 단발적인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금리에 대한 이슈 이 부분이 나오는 과정 하나도 다 찾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저같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자, 엄청난 세력이에요. 버티세요. 뭐 아니죠? 현실적인 부분은 차익을 내야만이 수익이고요. 그죠? 충분히 기다렸다가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에요. 그 과정에서 시장을 먼저 봐라. 제롬 파월의 금리 인상을 하는지 동결을 하는지 인하를 한지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의 머릿속을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고용 지표만 보더라도 실업자 수가 증가되게 되면 금리 인하의 신호가 나올 텐데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잖아 이때. 그래서 제가 라이브에서 이거 좀 기다립시다. 아무리 좋아도 재료가 있어도 진양곤이도 IR 하지 않을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신호가 올 겁니다. 그거예요. 잠깐적인 이 NDF 환율에 대한 그 호재성 이슈만으로도 이렇게 오를 수 있고 진양곤의 이 기업이 지금 다루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HLB 테라피틱스의 교모세포종, 생명과학의 대장암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지금 꺼내 오려고 하면 수십 가지가 있어요. 완전 관해 캄케일리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꺼내낼 때 이거예요. 우리가 집이 아파트가 40채 된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입니까? 아니죠. 저금리 상태에서 그죠? 싼 값에 이자를 내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실제로 경기가 호황기에 됐을 때 그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가격이 오르면 임대 차익이든 매각 차익이든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아파트 수만 늘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고금리 이자 비용이 허덕이면서 결국은 경매 나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주식시장에 똑같은 이론일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1세대 펀드 매니저로서 15번의 스타 펀드 매니저 받았던 이유 책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이론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에요. 항상 큰 판을 봐라. 그리고 산업을 봐라. 어떤 산업?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 2차전지 산업, 엔터 산업. 그 안에서도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프리시, 파운드리, 팹리스. 그죠? 2차전지. 뭐 있습니까?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분리막, 전액. 그죠? 바이오는요. 일반항암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일반항암제는 이암만 치료하느냐, 표적항암제는 전암을 치료하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예요. 뭡니까?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라죠. 그러면 실수를 0으로 바꿀 수 있다. 손실을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하면서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아니면 아닌 거죠. 자, 코로나 때도 자, 우리 추석 좋게 지나. 기억하세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선배님들. 추석 좋게 보내려고 했더니 갑자기 중국에서 자, 우한폐렴이란 게 뭐지? 갔다 왔는데 시장은 멀쩡해요, 2주 동안. 근데 중요한 건 언제 터져요? 2주 있다가 꼬라박죠. 근데 그때 저는 외환시장을 봤어요. 왜 이상하게 매일 그냥 외환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네. 국내 증시는 개별 종목들만 오를 뿐이지 계속 대형주들은 빠지면서 이거 뭐지?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 갭을 메꿔가면서 뭔가 이상해. 근데 결국은 외환시장이라는 곳에 돈이 계속 빠져나가요. 몇 조씩. 결국은 2주 있다가 빵 터지죠. 이건 뭐냐? 그들 이 시장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사실이 아닌 이면적인 사실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빠질 때 세력들이 빠진 게 아니지 세력들은 여기서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만 했을 뿐이고 금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고 더 이상 기다리자는 의견을 가졌다 뿐이에요. 그들의 이면적인 행동을 알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피해가는 부분, 접근하는 부분.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투자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 탑다운 방식입니다. 제가 만든 거고요. 자, 산 위에서 아래를 보게 되면 실수 확률을 0으로 줄일 수 있어요.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 그죠? 근데 아래에서 위를 보면 어때요? 실수 확률이 있죠? 왜 있을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조건 산을 오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끄덩하게 되면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해야 돼요. 탑다운 방식, 바람업. 밑에서부터 위를 보는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실수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요? 시장에 한 명이나 고자 더 없었으면 좋겠다. 빠지는데 벌벌 떨는 것보다는 피할 수 있는 부분 정확히 피하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즐기는 거. 빠져 또 오르는 것도 수익이에요.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제2의 HLB, 제3의 HLB 또는 최근 나오는 급등 종목인 엔캠. 그죠? 이런 것만 움직입니까? 자, 이런 종목들. 반도체. 그죠? 오르는 종목들 많아요. 삼성전자도 다 찾아먹을 수 있는 건데 뭐. 각도만 보면 퍼센트인지 아니면 많이 올랐죠. 이렇게 쭉. 중요한 건 잠자는 사자를 이끌 수 있는 건 산업이에요. 시장이에요. 업종이에요. 엔비디아의 날개예요. 이겁니다. 찔러 넣을 수 있을 때 찔러 넣을 수 있는 거. 그죠? 큰 판을 보는 전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3천만 원으로 10억 만들면 자,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다만 종목으로 승부한다면 부러질 때는 부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직 전량 다시 추가 매수 해놓은 거 매도 문자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분명히 오늘까지 금리에 대한 혜택이 있고 IR. 그죠? 자, 이 찍으면서 한번 시간에 한번 봅시다. 같이 그냥. 자, 아직 매도 문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단 내일에 대한 오전의 금리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무슨 죄를 나오더라도 반응을 못해요. 제가 힘있게 사라 할 수 있었고 공매도 때려잡자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환경이 아닌데 막 금리 인상하는데 아무리 공매도 금지 운동한다고 해서 오릅니까? 공매도 금지한다고 다 올라요?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산업. 왜? 공매도 금지했던 에코프로. 자, 봅시다. 오르든가요? 단발적으로 공매도 금지해서 올랐지만 결국 못 오르잖아요. 단발적이잖아요.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틀려요? 자, 인생의 선배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진심 어린 생각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억이 그렇게 중요한 돈입니까? 10억이 그렇게 중요한 돈이에요? 제가 10억씩 드릴 수도 있어요. 제대로만 하신다고 한다면. 자, 3천만 원을 가지고 10억, 300만 원을 가지고 1억 만들 수 있어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공부할 생각 있어요? 자, 상대 나이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잘 되실 때 연말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500원, 1000원씩이라도 우리 모아서 기부합시다. 우리 어땠어요? 1억 2,500을 전달했죠. 양로원에. 그죠? H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일단 오늘 기관들 대상으로 했던 IR 내용 전부 다 보내드리고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스타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진짜 진심인 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겠죠. 자,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라이브 들어오세요. 자, 제가 알테오젠이랑 블럭딜 대란 정리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일러드리고 있고요. 자, 요 부분에서 제가 이 HLB에 대한 부분은 언제부터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지 한번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언제부터 일러드리는지 한번 보세요. HLB. 자, 여러분들 보는 데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이브. 자, 이 부분. 그리고 텔레그램방 공부방 링크 주소.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진심인 분들, 지금 힘드신 분들이니까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 땡겨서 보세요. 2023년 10월 30일 FDA 허가 자신 다음 적응증 정했다. 글로벌 3상 직행.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요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언제죠? 공매도 금지 운동을 하면서 코스피 이전 위한 전자투표까지 시작하세요. 그죠? 이때부터 일러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대주주는 진양권이다. 상호변경, 국제전공, 라이프 코드 인터내셔널, 이노지디엔, HLB
어떤 기업인지 다시 한 번 더 일러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국에서 언제입니까? 날짜가 2월 13일이죠. 한국에서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있는데 이런 거 한미반도체 신성델타테크 이런 거 역사적 신고가에서 대주주가 매수하는 기업이고, HLB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돌아다니면서 증권사에서 지점에서 미친 듯이 IR 자주 하는 기업이다. 좀 까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만큼 주주 친화적이다. 소개시켜줬고, 그리고 간암 신약에 대한 부분 나올 때 빨리 일러드렸고, 그죠? 그리고 악성 루머. 자, 이때 이거 분명히 지난번에 그냥 이 금리 백 믿고 할 겁니다. IR 일정 공개해드렸고,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전부 다 일러드렸어요. 그죠? 빠른 속도로 자, 요 부분 자,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혼자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방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이름을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게 따로 바꿨어요. 8706입니다. H 텔레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주위에 계신 분들도 주식을 제대로 배워보겠다. 진심인 분들, 지금 뭐 40분 가까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면 진심 아닐까요? 그죠? 수익 내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보십시오.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냅니다. 실제로. 지금 HST 테크놀로지 급등했죠, 최근에. 자, 어차피 어딜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것만 살짝 볼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쉬어가는 과정에 뭐죠? 에코프로 머티라는 기업도 우리 한번 봅시다. 왜? 에코프로 멈춰있을 때 에코프로는 분명히 오를 겁니다. 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수익 꾸준히 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얼마에 잡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제일 먼저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IR존 오르는 현상입니다. 전부 다. 결국은 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판을 모르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시장에 나오는 정리, 알테오진, 블럭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일러드리죠.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올려드립니까? 정확하죠? 에코프로머티 대안입니다. 에코프로가 분할 정지로 인한 거래. 빠른 속도로 올렸는데 오늘 에코프로 거래 정지됐죠. 그럼 수급은 어디로 몰린다? 얘로 몰린다. 단발적으로. 항상 많이 빠진 종목도 어떤 이벤트가 등장했을 때 찾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면 단발적인 이슈를 찾아 먹을 수 있어야죠. 피할 땐 피하고 선수는 어때? 방어도 할 줄 안다. 지금 보세요. 팔고 밑에서 다시 한번 그죠? 60% 팔아놨더니 60%로 당기면서 이거 적은 수익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이 달라지면 내일 금리 보면서 다시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쥐고 갈 때는 그냥 쥐고 가는 거고, 매도가 나왔을 때는 또 줄이고, 계속 그러면서 5월 16일에 있을 어떤 특정적인 상황, 진양곤이나 IR 그냥 하지 않아요. 분명히 금리가 호전적으로 바뀌는 신호, 단발적인 게 나왔을 때 IR 학습 내릴 겁니다. 왜? 재료거리 많거든. 자, 그러면 진실적으로 어떻게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느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이런 내용을 제가 라이브 영상에서 다룹니다. 전부 다 도와드릴게요. 문자를 통해서도 보내드리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